유여해 법입니다. 박사님, 네. 오늘은 좀 저도 이해가 약간 안 가는 판결을 하나 얘기해 보려고 해요. 네. 혹시 이 기사 보셨습니까? 박관천 경정 금괴 4개에서 5개다 4개 다 판결로 금괴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거는 뭔가요? 아니, 이 법법법을 우리가 찍은 네. 지가 벌써 113, 4회를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쩜 이렇게 해도 끝없는 소재가 나오는지. 이거는 지금 제가 이해 자체를 못했어요. 금괴 박관천 전 경정이 중형을 받는 대신 석방이 된 건데 유흥업소 주인한테 금괴를 받은 거네요. 네. 그러면 이게 4개 받았다 5개 받았다가 시가에 따라서 그 사이에 어떤 기준 액수가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특정 얼마입니까? 경제 가중처벌. 1억 원? 네, 1억 원. 그러면 4개 받으면 1억 원 미만이고 5개면 1억 원 넘어가고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그 법에 왔다 갔다 걸려가지고요. 이 사람은 그럼 4개 받은 겁니까? 5개 받은 겁니까? 4개로 인정받은 거죠. 근데 박사님 4개는 받은 거 아니에요? 4개도 받은 거죠. 아니 저는 그래도 법이라는 게 뭐를 명확히 해놓는 거니까 기준점을 정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4개, 5개는 기준이 뭔데요? 그 시가도 사실은 받았을 때 금시세 기준인가요? 아니면 받았을 재판할 때 금시세? 받았을 때. 여기 받았을 때래요. 그럼 받았다는 시점도 말하자면 금값이 제일 쌀 때로. 제일 쌀 때네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셨습니까? 아니 금값이 생각보다 이 등락폭이 심해요. 근데 박사님은 저는 그래도 법을 만들어 보지 않았습니까? 네. 박사님 4개, 5개가 참 그러니까 이 금액의 기준이 되게 웃겨요. 그렇네요. 이 연구 결과가 있고 정말 이게 왜 1억 원인지 아니면 왜 1억 원으로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연구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매해 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1인당 국민소득의 몇 배로 한다. 이렇게 연동을 해야지. 1억 원이면 뭐 10년 지나면 법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제 벌금 있죠. 네. 안 바뀐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연동제로. 그리고 박사님 생각해봐요. 500, 사람 때리고 뭐 500만 원, 100만 원, 뭐 3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개 때리면 더 벌금이 높기도 해요. 그래요? 1000만 원 이하에. 네. 사람 때리면 500만 원이에요. 개만도 못해서 그런가? 개 때리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매년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게 해마다 달라지니까 아예 독일은 일수벌금제 자기 버는 거에 곱하기 하니까 벌금이 상관이 없죠. 일수벌금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많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무슨 기업체의 CEO 같으면 벌금액이 어마어마하겠네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스웨덴인가요? 네. 그 과속 운전을 했죠. 네. 과속 운전을 했는데 과속 하나로 2억 얼마가 나왔던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무슨 1억 8천 얼마인가 2억 얼마인가. 스웨덴의 유명한 기업체 회장이어서. 네. 그게 어디였더라? 이름 들으면 아는 데였는데 뭐 좋은 일 아니니까 추적하지 말자. 노키아. 모르겠어요. 노키아는 핀란드. 그럼 핀란드. 뭐 하여튼 그러니까 그건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과속 운전을 했는데요. 벌금이 1억 8천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왜? 일수벌금제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재벌 회장이 과속을 해도 5만 원? 박사님이 과속을 해도 5만 원?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가 과속을 해도 5만 원이죠. 그래서 벌금이 굉장히 형평성에 맞춰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수제 벌금이 일수벌금제가 벌금의 성격에는 맞죠. 그러니까 재벌 아들은 5만 원 받으면 과속 여러 번 해도 괜찮죠. 하지만 아무리 재벌이라고 해도 벌금으로 3억 받으면 어떨까요? 그거는 좀 타격이 그리고 후달린다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그 기준이 애매한데요. 저는 정말 이번에 이 판례가 저는 읽고 또 읽어도 저는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어쨌거나 이 사람은 우리 팩트만 얘기하겠습니다. 뇌물 받았어요. 그리고 금괴를 받았어요. 그쵸?
근데 그 금괴 숫자가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교도소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나오는 대신에 금괴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금괴도 몰수 당하는 게 아니라 갖는다. 네. 아니 금괴도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추가로 받았다는 한 개의 실체 때문에 네. 운명이 갈렸대요. 네. 근데 뇌물액이 줄어들면서 공소시효도 짧아졌어요. 네.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소송 절차가 끝나버려서 해당 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 이 사람이 처음에는 금괴 6개 받은 혐의가 유죄로 네. 인정되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2심에서는 이 사람이 공소시효 그러니까 잠깐만요. 네. 이 사람이 금괴 골드바를 1차로 2개, 2차로 4-5개를 줬다고 증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결국은 입증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4-5개라는 표현으로 개수를 특정하지 못해서 결국 신빙성 부족 사례로 남았어요. 결국은 금괴 5개만 뇌물로 인정되고. 아니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이게 금괴 5개 4개로 아무튼 지금 시세로는 이게 네, 제 말이에요, 지금. 저는 지금 이 사건이 제가 법을 하면서 이렇게 읽어도 이해 안 가는 게 처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은 1억 원 미만이고 지금 시세로 하면 뭐 2억 3천만 원이고 법의 사각지대네요. 그리고 1억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7년, 1억 원 이상이면 10년. 네. 1억 원 이상으로 보면은 10년이 남았어야지. 네. 7년으로 봐서 공소시효 끝나서 재판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것도 참 글쎄 이해 가세요? 뭐 운이 좋다고 그래야 되나요? 법을 잘 알아서 이런 판결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이 경찰 간부였잖아요. 네. 유흥업자와 검은 결탁을 했던 경찰 간부는 면죄부를 받게 된 거예요. 확실한 건 유흥업자와 검은 결탁을 했던 건 맞는데 그러니까 받은 것도 다 인정을 한 거고 받았다니까요. 퇴폐 유흥주점 안마시술을 운영하던 사람한테 금괴를 받았어요. 네. 다만 이제 검찰이 상고를 했으니까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법의 공백이에요. 그렇네요. 법이 다 우리 생활의 모든 면을 세세하게 다 관장할 것 같지만 이렇게 또 생각지도 않은 데서 빈틈이 생기는 거네요. 14살 미만의 아이들은 형사 미성년자예요. 네. 그럼 14살 하루 지나면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 아이가 중학생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얘는 형사 미성년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부모들이 다행이다 생각하고. 근데 시계를 본 순간 깜짝 놀랐어요. 12시 5분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5분 차로 이제 처벌받는 쪽으로 넘어온 거네요. 네,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억울하다고 아무리 부러지셨지만 5분 차이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어서 처벌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시간에 말하자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핸드폰에. 그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네, 빼도 박도 못하게 그대로 핸드폰이 입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녹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거 뭐 참. 네, 근데 형사 미성년자 나이 가지고도 많은 논란이 있어요. 10살로 하자, 12살로 하자, 13살로 하자. 네. 근데 13살로 하면 그러면 13살 하루는 너무 억울하다. 네. 12살 하루도 억울하다. 그렇게 따지면 뭐 6개월 전이면 억울한 거고 반올림 반내림. 그러니까 기준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기준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기준을 만들 때는요. 기록이 있어야 돼요. 기록이. 우리나라는 왜 14살 했는지 아세요? 왜요? 독일이 하니까. 독일을 따라서? 네. 대륙법을 그대로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체계상은 13살이 맞는 거죠. 독일은 학교 끝나는 시점, 학교 들어가는 시점 계산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우리 13살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면 이제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이 경계보다는요.
초등학교가 중학교가 더 맞지 그게 않을까요? 사회적 경계로는 더 분명하죠. 우리나라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경계가 진짜 강하거든요. 관습적으로 꽤. 네. 그렇죠. 어린이와 청소년의 관습적 경계가 거기입니다. 근데 중1과 중2는요? 그건 뭐 같은 중학생이니까. 물론 신체 글쎄 요새는 또 워낙 2차 성징이 빨리 오니까.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까지 13살로 끊는 게 우리나라는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11살, 12살은 우리나라 정서상 안 맞아요. 네. 초등학교 5학년과 4학년과 6학년의 차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독일은 그냥 좀 이렇게 초등학교가 끝나고 고등학교로 가는 시점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근거가 있는데 우리는 근거 없이 남의 나라 것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소시효를 이유로 면소 판결이 선고돼 몰수 대상 뇌물을 범죄자가 되가져가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글쎄 상식적으로는 언뜻 좀 수긍하기 어렵네요. 그래서 이런 사법 체계를 미리미리 다 네. 체계를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법의 공백이었고요. 이번 판결을 보면서 공직자 부패를 엄단하겠다고 했는데 사법부가 이 부패한 사람을 봐주고 돈도 가지고 가게 한 거 문제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법의 적용을 잘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요, 이 사람 경찰 간부였거든요. 네. 2억 얼마가 그냥 손에 구둥 떨어진 거예요. 죄도 안 받고 뇌물도 가지고 금괴가 생긴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과연 정의일까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판결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